안녕하세요 여러분, 속 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저는 오늘 야단치다와 야단맞다 이 두 개의 표현을 비교 대조해 드릴 건데요. 이거는 야마히로 님께서 요청해 주신 질문입니다. 야단치다와 야단맞다, 발음은 야단치다, 야단맞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발음을 하시면 되고요. 야단치다는 거는 행위를 가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말로는 꾸짖다, 나무라다, 혼내다 라는 말이 비슷한 말입니다. 야단맞다는 것은 당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듣는 입장에서 하는 표현이에요. 비슷한 말은 욕먹다, 혼나다. 그래서 야단치다는 혼내다, 야단맞다는 혼나다. 이것과 비슷한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형을 보면, 이 단어를 사용하는 문형을 보면 야단치다는 명사가 명사를 야단치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을 야단치다. 아버지가 아들을 야단치다. 이렇게 을과 함께 뭐뭇을 야단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야단맞다는 명사가 명사에게 야단맞다예요. 그래서 학생이 선생님에게 야단맞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야단맞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야단치다, 누구에게 야단맞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야단치다라는 말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1번, 2번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야단치다, 뭐뭐에게, 뭐뭇을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소리 높여 호되게 꾸짖다라는 표현, 혼내다라는 말이죠. 선생님께서 숙제 안 한 아이를 야단쳤다. 아이를 야단쳤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조용히 하라고 학생들을 야단쳐도 소용이 없었다. 이렇게 뭐뭇을 야단치다 라고 표현합니다. 야단맞다라는 건 꾸지람을 듣다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쓰는 말이죠. 숙제를 안 해서 선생님께 야단맞았다. 에게 이런 말 쓰는 거예요. 또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야단맞고 나서야 조용했다. 그래서 뭐뭐에게 야단맞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예문을 조금 더 보면, 사실대로 말하면 부장님이 나를 야단칠까봐 거짓말을 했다. 이런 표현 할 수 있고요. 너 자꾸 그러면 아빠가 너를 야단친다. 이렇게 뭐뭐를 야단치다 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단맞다는 좀 다르죠. 사실대로 말하면 부장님에게 야단 맞을까봐 거짓말을 했다. 뭐뭐에게 야단 맞다를 쓰는 거예요. 너 자꾸 그러면 아빠한테 야단 맞는다. 그래서 뭐뭐에게, 한테께 이런 말들과 함께 사용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야단치다는 뭔가 다른 사람을 꾸짖다, 혼내다 라는 표현 외에도 크게 막 함부로 떠들거나 크게 장난을 치는, 또 떠들다, 소란을 피우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야단맞다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꾸중을 듣다라는 말 이외에 다른 뜻으로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야단치다는 우승 소식을 듣고 학생들이 야단치는 바람에 수업이 중단되었다. 여기서의 야단치다라는 말은 소란스럽게 떠들다, 흥분해서 난리를 치다 이런 뜻이에요. 또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고 매스컴이 야단치자 사람들이 불안해했다. 이때는 소란을 피우다, 크게 많이 말하다, 떠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런 의미로 야단맞다는 사용되지 않아요. 우승 소식을 듣고 학생들이 야단 맞는 바람에 수업이 중단되었다. 이거는 이런 함부로 떠들거나 크게 장난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혼났다, 꾸중을 듣다라는 뜻으로밖에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맥락과 전혀 사용되지 않고 어색한 표현이 됩니다.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고 매스컴이 야단맞자 이상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단치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을 혼내다라는 말 이외에도 크게 떠들다, 소란을 피우다 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말로 표현을 이제 설명드렸는데, 사실은 야단이라는 말은 어른에 대해서는 사실 예법상으로는
쓸 수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야단 맞았다. 이거는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예법상 올바른 표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야단 맞았다라는 표현은 좋지 않고요. 아버지께 꾸중을 들었다. 아버지께 걱정을 들었다. 이렇게 꾸중이나 걱정으로 쓰는 것이 어른을 대상으로 해서 표현할 때는 더 바람직한 예법에 맞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아버지한테 야단 맞았다, 선생님께 혼났다, 야단 맞았다, 이런 표현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일단 의미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우리가 이런 예법도 알 필요가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려요. 자, 이제 어떤 표현이 적당한지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답을 찾아보시고 저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하고 맞춰보실까요? 모르고 그랬으니 너무 뭐뭐 하지 마라. 이거는 상대방을 꾸중하는 거니까 야단치지 마라 라고, 모르고 한 사람을 꾸중하는 내용이니까요. 야단치지 마라 해야 하고요. 잘못했을 때는 빨리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하다. 그러면 마음이 편한 사람은 꾸중을 듣고 나야 차라리 다리 뻗고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야단 맞아야 마음 편하다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않게 행동해야겠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꾸중을 듣지 않을 것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야단 맞지 않게 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수미가 동생을 어떻게 하는 모습이 제법 어른스럽다. 그러면 어른스러운 수미의 행동이니까 수미가 동생에게 야단 맞는 건 이상하죠. 야단치는 모습이라고 해야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다 맞으셨나요? 자, 정리를 다시 합니다. 야단치다. 이거는 행위를 가하는,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뭐뭐를 야단치다. 를과 함께 주로 쓰이고요. 야단 맞다는 당하는 입장, 듣는 입장. 그래서 뭐뭐에게 야단 맞다. 와 함께 쓰입니다. 야단치다는 이렇게 꾸짖다, 나무라다, 혼내다 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그 외에 떠들다, 소란을 피우다 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하지만 야단 맞다는 꾸지람을 듣다, 욕먹다, 혼내다 외에 다른 의미는 없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버튼도 눌러주세요. 저에게 질문과 칭찬과 꾸짖음도 많이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